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3200 턱걸이, 코스닥 1030포인트 턱걸이. 이번 주 떨어진 폭으로만 보면은 아니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코스피 먼저 볼까요? 음, 보시는 것처럼 월, 화, 수, 목, 금. 자, 수요일만 양봉이었고요. 자, 한 열흘 전 전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리고 열흘 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밑꼬리가 달린 상태에서 바로 급반등이었지만, 지금은 전고점도 터치 못한 상태에서 꺾여서, 음, 보시는 것처럼 제 생각으로는 자, 이 3200이 깨진다면은 심상치 않은 거죠. 약세장의 초입인 건지, 자, 분위기는 계속 안 좋아지는 상태인 거고요. 자,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 상황이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멘텀이 훼손된 거는 사실이에요. 확실하게 모멘텀 훼손된 상태고, 형님께서 코스피께서 이런 흐름을 보인다면 코스닥도 결국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7월이 이렇게 마무리됐다는 이야기는 대단한 변수는 저는 없을 것 같은데, 진짜 대단한 변수가 주말 사이에 터지지 않는 이상 8월의 시작도 그닥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월의 시작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8월의 지수 자체가 힘이 없을 거라는 부분이고요. 물론 8월 첫날에도 약세 8월 2일이죠. 8월 2일 날에도 그냥 흘러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전반적으로 본격적인 조정장으로 진입되겠죠. 아직 섣부르긴 하지만 제 생각은 심상치 않은 것 같고요. 자, 좀 더 둘러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어요. 조금 전 시작한 유럽 지수도 살짝 강보합 수준인 프랑스를 빼고는 다 약세인 거고요. 중국, 홍콩, 대만, 일본까지 아시아 지수는 다 마이너스가 났는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진다, 중국 규제 때문에 신흥국에서 빠진다는 대도 않는 핑계를 대고 있고요. 다시 환율은 1150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다른 지표들은 안정적입니다. 자, 주요 뉴스를 보시면은 이렇게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외국인도 기관도 팔자였고요.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LG전자도 마찬가지죠. 호실적인데 LG전자 오늘 같은 게 5% 떨어졌어요. 5%. 자, LG전자가 5%가 폭락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자, 5%를 폭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기관 플러스 외국인, 그냥 메이저들이 다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다 던졌다는 얘기는 수익 실현일 수 있겠죠. 당연히 그동안 LG전자가 가파른 상승세였기 때문에 다 수익 실현하고 현금을 확보했다는 거죠. 자, 현금 확보. 이거 제 유튜브 스튜디오고요.
보시다시피 제 동영상 보시면은 자 가장 최근 동영상 중에 자 현금 확보하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라고 쓰여 있죠. 이틀 전에 수요일 날. 자 기관도 외국인도 다 현금 확보하고 있고요. 원래는 세러미가 이럴 때 뭐라고 말씀드리나요? 요게 기회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 아니냐? 자 시장이 꺾였습니다. 모멘텀 자체가 훼손됐어요. 뭐 쉽게 하는 이야기로 어차피 주식은 박스권이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고점과 저점을 움직이는 이 패턴이 강세장이나 상승장에서는 조금씩 우상향으로 움직이는 이 패턴인데, 이 우상향은커녕 자 수평선으로도 수평선 박스권 패턴에서도 완전히 훼손된 상태고요. 아까 제가 코스피 차트 보여줬을 때 뭐 21선, 60선 다 깼죠. 61선이면은 2달 전이니까 5월달입니다. 5월달에 언제 어땠죠? 우리 증시가 약했죠. 자, 그 약했던 그 60일 이평조차도 깼다는 얘기예요. 자, 약해도 이렇게 약할 수가 있나요? 조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되시는데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제가 주말에 말씀드린다고 했죠. 이날 주말에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 보겠다고 했는데 뭐 답은 나왔어요. 요 충격적 반전 이야기한 그래프 말고 자 수익률 인증 이벤트 그래프도 그렇고요. 현금 확보하시는 게 좋다고 말하는 그래프도, 자 세로미의 종합 브리핑 첫날 했던 그래프도, 어제 그래프도 방향이 다 어딘가요? 위인가요? 아래인가요? 다 아래죠. 이 낙폭이 수요일만 빼고 수요일 살짝 반등 빼고는 다 아래쪽으로 찍었다는 얘기예요. 기관도 외국인도 자 증시에 뭐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다 하방이죠. 지금 경계하셔야 되시고요. 뭐 오늘까지도 현금 확보 못 하셨던 분들은 그게 그분 실력인 거예요. 뭐 누구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문가 탓, 뭐 주변 탓, 뭐 뉴스 탓, 뭐 외국인 기관 탓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본인 실력이에요. 분명하게 말씀드렸잖아요. 현금 확보하시라고 이틀 전에 경고했죠. 5월달 오기 전에 4월 말에도 마찬가지였죠. 자 일주일 내내 떠들었을 때도 아몰랑 그러고 나서 5월 한 달 내내 힘드셨죠. 자 8월이 어떻게 될지는 자 8월 첫날을 봐야겠지만 드라마틱하게 반등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나마 가장 긍정적인 희망사항을 적어본다면은 그래도 상당폭 반전하면서 여러가지 IPO 자금들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도가 아닌 매수를 끌어내면서 개인과 같이 그래도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8월 2일, 8월 3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만 그래도 박스권을 다시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뭐 지지부진한 횡보라든지 역시 아니면 더 우울한 시나리오, 우울한 지표가 나온다면은 본격적인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뭐 2020년 3월 이후 2020년 4월부터 어떻게 보면은 끝없는 랠리였죠. 그 랠리에 종지부가 찍히는 첫 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뭐 이어서 여러 가지 뉴스 짚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코스피가 3,200선 털썩, 뭐 코스닥이 1,030선, 뭐 이렇게 주저앉은 부분, 뭐 9개월 만에 하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증시에서 9개월이면은 뭐 장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장기로 봅니다. 더더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단타기 때문에
9개월이면은 진짜 상전 벽해죠. 자, 뭐 웬이나 기간이 1조가 넘게 문제는 선물도 순매도라는 거죠. 자,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게 여기 나와 버렸는데 뭐 지금 시장에서는 뭐 중국 규제나 중국 쪽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들이 뭐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이런 덩어리 있는 자금들이 뭐 신흥시장, 뭐 아시아 시장에서 돈을 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핵심은 이거죠. 시간애가 문제가 아니고요. 나스닥도 다우도 선물이 다 폭락이 떨어졌어요.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밤사이 다우존스든 나스닥이든 S&P든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조차도 2% 가까이 올랐습니다. 문제는 선물이에요. 다 파랭이죠. 심지어 나스닥 100 선물 같은 경우엔 1%가 떨어졌습니다. S&P는 0.5%. 자, 다우지수보다는 나스닥이나 S&P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뭐 중국이 규제 때문에 뭐 신흥국 시장에 자금이 이탈 이런 개소리 좀 하지 마세요. 중국 규제면 우리나라는 좋은 거죠. 지금 한 1년 가까이 6개월 내내 계속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 그 중국이 받는 피해를 우리나라가 다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계속 그 얘기 해놓고 이제 와서 중국이 스스로 자기네들 내수 규제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 영향도 없는 글로벌 증시에서 자, 중국의 그 부분 때문에 신흥국 시장이 매력도가 떨어진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각자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저는 당연하게 미국 증시 영향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선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미국의 선물이면 우리한테는 현물이에요. 자, 어제 밤에 오늘 새벽에 끝났던 미국의 현물은 과거가 돼버린 거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미국의 선물이 우리한테는 지금 현물인 거고요. 심지어 다음 시장 우리나라의 8월 2일 월요일 현물이 될 우리나라의 선물조차도 매도가 나왔죠. 뭐 100%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아마도 월요일 시장도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그 사이 변수가 뭐 상당 부분 반영되고 상당 부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암울한 전망인 거죠. 뭐 여러 가지로 뭐 안 좋은 이야기밖에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뭐 미국 시장은 뭐 여러 가지로 모든 걸 다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중국 내수 규제 이것 때문에 뭐 신흥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고 글로벌 자금이 이탈 조짐을 보인다. 요런 국지적인 조금은 설명되기 힘든 그런 이야기, 그런 소재로만 지금 아시아 증시가 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효과를 설명할 수는 없고요. 제 생각에는 뭐 결과적으로 미국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미국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먼저 반응한 미국 선물에서 그 조짐을 보여준 거를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약삭빠르게 패스트 무버 빨리 움직인 거죠. 세로미 영상 보시는 분들 제가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자, 무조건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빨리 움직이라고 하죠. 자, 그거를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자, 수요일날 움직이셨다면은 자, 이번 주 중에서는 자, 이번 주가 오기 전에는 저도 몰랐어요. 뭐 그 정도까지 제가 볼 수 있다면 천리안인 거고요. 이번 주가 오기 전에 저도 몰랐고요. 자, 지난주가 마무리됐을 때도 지난 주말에도 저 뭐라고 하고 있었나요? 수익률 이벤트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지금 접힌 상태죠. 자,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보면서 느낌이 싸해요. 느낌이 싸해서
분명히 주말에 확실하게 판단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수요일날 영상으로 박아드렸잖아요. 현금 확보하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셨던 분들, 이틀이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괜찮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셨던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뭐 종목 어땠는지 살짝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제 관심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 종목도 대다수가 다 파란불이고요. 트렌드 랭킹에서 뭐 HLB나 SD 바이오센서가 뭐 1%, 0.7% 살짝 강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뭐 얘네들이라고 뭐 용 빼는 재주 있겠습니까? 결국은 떨어질 겁니다. 자, 뭐 바이넥스, 뭐 셀트리온, 삼성물산, 뭐 진원생명과 시젠, AD칩스 다 떨어졌고요. 트렌드 랭킹에서도 삼성전자, 뭐 HMM, 카카오, 한국 BNC, SK하이닉스 다 떨어졌어요. 넥스사이언스 최근에 상장한 종목인가요? 이 종목만 빼고는 다 떨어졌어요. 주요 뉴스는 짚어드렸고요.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뭐 우울한 이야기지만 어쩔 수 없이 진단을 해보고 원인을 생각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야지 두 번 당하지 않는 거죠. 자, 보시는 화면은 유진투자증권 MTS 모바일 어플 화면이고요. 자, 제가 주로 많이 말씀드리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오늘 약세로 한 100원 정도? 한 70원 정도 개파락이 떨어져서 15,640원에서 15,570원으로 시초가가 형성된 다음에 그냥 수직 낙하 해가지고 저점은 15,050원, 종가는 15,100원 마무리됐고요. 이런 날은 안전하게 대피하시는 게 맞는 거죠. 시간에는 그나마 그래도 더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스웍, 뭐 종가가 1%인데 장중에 한 7, 8% 보여줬던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장중에 시초에 살짝 떠오르면서 2,500원은 못 찍고 내려왔네요. 2,490원 찍고 내려왔고요. 뭐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뭔가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세력들이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느낌인 거죠. 계속해서 뭐 21선 타면서 계속 양 요 느낌인데, 퍼포먼스는 긍정적인데 세로미,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매매법을 사용하지 않는 한 그냥 꽝인 거죠. 자, 다 빼버리잖아요. 자, 양음양의 첫날에도 자 정말 빠르게 눈치채지 않는 이상 그렇게 먹을 자리가 많지 않았을 거고요. 고점에서 털지 않는 이상 자 그냥 당하는 자리죠. 달리는가 싶어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물리는 자리. 항상 이렇기 때문에 세로미가 말씀드린 대로 약삭 빠르게 스피드 있게 바로바로 한두 시간 안에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시스웍 짚어봤고요. 뭐 코스닥 150 레버리지 말씀드렸고, 프레스티 바이오파마 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요 정도 밀리는 거 그럴 수 있죠. 어차피 바닥권이고 바닥권에서 결과적으로 뭐 다시 한번 또 지수가 됐든 바이오 섹터가 됐든 여러 가지로 뭐 빠질 만큼 빠지고 다시 한번 또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아이비 투자도 다시 7,000원을 보여줬고요. 오늘의 종가가 오늘의 저가네요. 7,250원에서 7,000원 이렇게 움직인 하루였고요. 들어가 볼 만한 자리는 안 나온 하루였고요. 아주 아이비 투자도. 자, 진원생명과학은 어제도 저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에서조차 6%가 빠졌습니다. 뭐 얼마든지 싸게 담을 수 있다면 좋은 거죠. 자, 41,000원까지 보여줬다가 41,500원에 마무리되었고요.
뭐 백신 모멘텀은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SK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고점인데 고점에서 크게 안 밀렸고요. 뭐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 많이 떨어져 줬는데 많이 떨어져 주면 뭐 땡큐죠. 뭐 3,000원대 중반이라도 3,000원대 초반이라도 뭐 바닥 라인 잡고 수급이나 양봉 또는 돌파갭 확인하시고 다시 고개 드는 내용 확인하시고 들어가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7월 중순 7월 중순까지 강하게 반등하던 이낙연 지지세가 살짝 주춤하는 모습인 거죠. 자, 여기에서 한번 더 부스터가 있어야지 이재명과 동급 다 따라오는 그런 모습인 건데,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낼지, 뭐 이거는 이 주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지지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뭐 이 회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회사가 뭐 건설회사고 뭐 윤석열 쪽과도 연루가 있고 이낙연 동생이 대표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잡음이 섞이고 있고 아무 이유도 없어. 그거는 1도 상관이 없고 결론은 이거죠. 자, 이재명 지지율을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을 건가? 이낙연이 과연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받을 수 있을 건가?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춤추는 거죠. 희비가 엇갈릴 거고요. 좋은 뉴스가 나올 때 지지율이 높아질 때는 희, 안 좋은 악재가 터질 때나 지지율이 떨어질 때는 비. 지금은 빈 거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석열 전 총장이 드디어 우산 속으로 들어갔죠. 더 비 맞기 싫었나 봅니다. 문제는 우산을 쓴다고 비가 안 내리는 건 아니죠. 우산을 쓰든 우비를 입든 자, 날씨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이닉스도 뭐 삼성전자도 셀트리온도 다 폭락이 나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코스피가 됐던 코스닥이 됐던 정말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라면은 다 파랭이인 하루였고요. 뭐 SD 바이오센스 오늘 뭐 1% 정도 반등했는데 뭐 이게 뭐 안 좋게 표현한 개뿔이나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뭐 1%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어차피 바닥인데 주가는 저는 뭐 이 지하실 뚫고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별 의미 없는 반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뭐 아예 오랜만에 언급해 드리면은 뭐 1200원 깨고도 뭐 모멘텀을 못 만들어주는 뭐 세력의 의지는 없다라고 봐야죠. 당분간. 그렇다면은 주가는 더 조정될 수 있을 거고요. 뭐 어쩔 수 없죠. 손절 안 하신 분들은 뭐 그분들의 선택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CJ는 계속해서 저점을 깨고 있어요. 제가 저점이라고 생각한 그 저점을 계속 깨고 있죠. 뭐 SD 바이오센스하고 비교해가지고 뭐 저는 충분하게 메리트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이 평가해주는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단기 종목이 아니고 장기 종목이죠. 자,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37,000원대, 뭐 36,000원, 뭐 35,000원, 38,000원, 37,000원 계속 이러고 있죠. 바닥에서 그냥 존재감 없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데 거래량도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는 것 같은 느낌. 일별로 보시면 계속 이러고 있어요. 4만원 깬 자리에서 뭐 8,000원, 7,000원, 6,000원 보여주고 6,000원 찍고 다시 7,000원, 8,000원, 다시 7,000원. 조금 더 뭐 모멘텀을 기다려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되고요.
뭐 진원생명과학도 유바이오 로직스도 저는 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닥을 어디에서 만들지는 좀 더 지켜보시고, 반대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저는 고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잠시만요. 잠깐 기침이 나와서 굳이 백신 관련해서 베팅을 해보시겠다라면은 제 생각에는 어차피 저는 단타를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는 유바이오로직스나 진월생명과학을 잘 주시하고 계시다가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가 살아나고 이 백신 관련주들이 다시 모멘텀이 만들고 이슈가 터지는 뭐 국산 메신저 리보엑산 이 백신이 뭐 개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뉴스나 이슈가 터질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잘 추세를 보고 계시다가 들어가 보실 수 있는 그런 단기 종목은 진원생명과학과 유바이오로직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PPI 뭐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악재인 거죠. 자, 윤석열이 그냥 느닷없이 그냥 차를 타버렸죠. 느닷없이 차를 타버렸고요. 뭐 바닥 다져야겠죠.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일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처음 그 최재형 테마 소식이 들린 다음에 한번 조정을 받았죠. 그 한번 조정을 받았던 그 자리대가 지금 이 가격 정도 수준에서 약간 밀린 가격 한 6,000원에서 7,000원 사이였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다가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퍼포먼스 쭉 터지면서 뭐 만원을 돌파 11,000원까지 윗꼬리를 달고 쭉 다시 8,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뭐 상당 부분 8,000원에서 9,000원대 좀 높게는 9,000원 후반대까지 오르내리락 하다가 이제 9,000원이 무너지고 8,000원도 한 방에 무너져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멘텀이 약해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뭐 여러 가지로 변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 일단은 윤석열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 부인 논문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요. 추가적인 그 송사 뭐 장모나 부인들 송사 관련된 검찰이나 법무부의 발표도 그렇고요. 뭐 최근에 터진 그 열린공감 TV의 그 양모 검사 어머니 인터뷰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뭐 계속 이쪽에서는 그냥 계속 아니다만 하고 있고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기승전결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닌 사유를 밝히지는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사람 환장할 것 같은 거는 윤석열 쪽인데 뭐 그냥 단답형으로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뭐 논란이 없어지진 않을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계속 두드려 맞으면서 결정타가 나오거나 뭐 지지율이 정체가 계속 되거나 그런 상황에서 뭐 윤석열이 드랍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악재가 터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났을 때 최재형이 다시 반등을 할 수 있겠죠. 뭐 의미 있는 지지율 10%를 돌파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최재형은 믿져봐야 본전인 겁니다. 어차피 최재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야권 탑은 윤석열이었고요. 그 윤석열의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잃어봐야 본전인 거죠. PPI 주주분들이나 이 PPI 대선 테마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잃어봐야 본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재형 측의 어떤 이 판에 들어온 그 어떤 기본 심리 자체가 그것 때문에 뭐 모두 걸기 식으로 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겁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상태에서 뭐 최재형 쪽 악재라는 부분은 조금 경미하고 크게 부각되지 않는 반면에 윤석열 쪽 악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계속 부각되면서 윤석열이 가라앉으면 가라앉을수록 최재형이 떠오르는 형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다시 한번 박스권을 만들어 보자면은 한 6,000원 중반대까지만 지지를 해주고 살아날 수 있다면은 뭐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퍼포먼스가 나와주겠죠. 이전에 보여줬던 이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세 개의 장대의 양봉이 터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당연히 현금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 굳이 이 종목을 그때까지 손절 안 치고 주식을 들고 있을 필요는 1도 없다. 이미 손절할 수 없는 타이밍에 있으신 분들은 세럼이 투자법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 멘트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날 정리하시는 게 맞고, 퍼포먼스가 나오든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든 무조건 당일 정리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 지금 음봉이 떨어진 것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넘는데 이 10개가 넘는 음봉 자리에서 그냥 손절 안 하고 뭐 9,000원대든 8,000원대든 그냥 쥐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PPI 한번 뭐 진단이나 전망해 드렸고요. 에디칩스 뭐 딱히 말씀드릴 말이 없습니다. 이미 다 나온 이슈고 알고 있는 소재고 뭐 살짝 숨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모멘텀이 있다, 뭐 주시해 보자, 이게 다 의미가 없어요. 시장이 이미 죽어 있고 삼성전자도 8만원대가 깨진 지 오래고요. 8만원대조차 회복하지 못하는 모멘텀에서 뭐 에디칩스가 수혜를 받을 거라고는 뭐 1도 생각해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나마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와중에 뭐 대다수 종목들이 뭐 대표 종목도 뭐 3%, 4%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서 그나마 바닥을 잘 다지는 종목들은 조금 소재 쪽, 장비 쪽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좀 낙폭이 적은 것 같아요. 반도체 쪽으로는 뭐 솔브랜도 마찬가지고 SK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요. 뭐 잘 이런 느낌들을 잘 살려서 현명하게 현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뭐 동신건설도 오늘 살짝 움직이긴 했네요. 그래도 뭐 본격적인 퍼포먼스는 아직 멀은 것 같은 느낌이고, 그래도 동신건설이 4만원대 초반 정도의 바닥은 다져준 느낌입니다. 뭐 4950원, 뭐 41,000원, 42,000원 이런 자리에서 뚫고 올라와서 밑꼬리가 달리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21선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죠. 뭐 여러 가지로 어쨌든 뭐 많이 따라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뭐 대다수의 뭐 예측 전문가들이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직 분위기가 이재명이 따라잡혔다는 것까지는 아니죠. 그냥 이낙연이 많이 따라와서 그래도 2파전을 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정도지, 뭐 이재명이 역전당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경고등 경도가 켜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잘 수습하고 5주라는 시간을 벌면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고요. 뭐 민주당 현역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이재명 쪽으로 많이 붙는, 캠프에 많이 합류하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려면 저는 대세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의원들 생각으로는 대세를 따르겠다는 마인드로 들어가는 거죠. 뭐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뭐 바이넥스는 어느덧 19,000원을 깬 자리, 브레이크가 걸리질 않죠. 뭐 차트상 뭐 오를만 하면 쳐맞고 오를만 하면 쳐맞다가 이제는 브레이크조차 없이 그냥 쭉 빠져버리는 이런 상태고요. 뭐라고 코멘트 해드릴 수가 없어요. 모멘텀 자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뭐 언제 뭐 어떤 소식이 터질 것이다, 뭐 위탁 관련해서
바이오 CMO 관련해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돈을 잘 벌고 있다, 이 멘트가 무색해요. 뭐 그나마 뭐 실적 발표를 한다든지 뭔가 이슈를 터뜨려 준다면은 그나마 그래도 바닥을 만들어 줄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없으면 그냥 하염없이죠. 더더구나 지수나 시장 분위기도 안 좋기 때문에 더 죽어라 죽어라인 것 같습니다. 뭐 아쉽게도 알테오젠도 다시 8만 원을 찍고 있고요. 어쩔 수 없죠. 뭐 마일스톤이나 뭐 기술 수출, 여러 가지 임상 관련된 소식, 뭐 목이 마른 거죠. 뭐 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가뭄에 땅이 메말라가는 농부의 심정이라고 할까요? 자, 뭐 어지간한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은 한마디씩 다 말씀을 드리고, 뭐 어줍잖은 진단이긴 하지만 다 이야기를 드린 것 같고요. 뭐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요. 뭐 제가 종목을 리딩해 드리거나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전업 투자자로서 단순하게 제 생각, 의견을 합리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공부한 수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힌트가 되고 뭐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에 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올리는 유튜버고요. 뭐 주식뿐만이 아니라 뭐 금융 관련된 꿀팁이나 뭐 시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뭐 유튜버입니다. 이제 뭐 주식 이야기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뭐 시사 관련된 부분도 기사 하나씩 찾아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뭐 금메달 소식도 있었죠. 안산 선수가 결국은 3관왕을 달성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자, 이 이야기는 조금 그래요. 뭐 계속 이쪽에서 문제 제기하고 다시 또 반대쪽에서 문제 제기하고, 뭐 검찰 조국 딸 친구 3시간 공백 관련해서 뭐 사전 면담하고 식사하고 뭐 그랬다. 아, 그렇습니까? 뭐 그 정도로 지나가고요. 송영길 이 사람도 괜히 쓸데없이 그 백신 관련해서 백신 수급 진행 상황을, 이거 오프 더 레코드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괜히 떠들어가지고 두드려 맞았죠. 당대표면 어느 정도 입이 무거워야지 맞습니다. 이준석도 너무 가볍고요. 뭐 이준석은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송영길 이 사람 왜 이러나요? 자, 18세에서 49세, 자 40대 미만의 백신 수급 계획이 발표됐죠. 10부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뭐 예를 들어서 연, 월, 일, 1의 마지막 자릿수로 8월 9일부터 9자릿수로 끝나는, 월요일부터 9일부터 9로 끝나는 중역 앞번호 끝자릿수가 예약을 받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예약을 받고 한 160만 명 정도 하루에 이렇게 예약을 진행한다는 이야기 같아요. 뭐 안산 선수 패미 이야기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뭐 확실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마녀사냥하고 이런 문화는 조금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이팅 코리아, 우리나라 메달 집계는 5개, 4개, 5개, 이렇게 종합 7위 정도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여왕의 탄생, 안산, 한국의 새 역사, 사상 첫 3관왕. 여기는 사상 첫 3관왕이라고 나와 있지만 뭐 굳이 올림픽 전체로 이야기한다면은 동계올림픽에서 3관왕이 있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현수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보고 올게요. 자, 기사를 보면은 나와 있겠죠. 자, 스포츠 조선 김가을 기자 리포트고요. 결과적으로 러시아 선수를 결승에서 슈도프에서 제압 10점 만점을 쏘면서 제압하고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뭐 금자탑, 또 하나의 대한민국 스포츠 선수로서 금자탑을 세웠고요. 요 기사에서는 안 나와 있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메달리스트 중에 우리나라에서 삼관왕이 동계올림픽에선 있었고 하계올림픽에서는 없었던 거죠.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똑같은 안산 선수 소식 이야기지만 없네요. 여기도 제가 알고 있기는 안현수가 삼관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계 올림픽은 최초인 거고요. 뭐 오지환 선수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저는 이 뉴스 보면서 조금 황당했는데, 자, 이스라엘을 6대5로 이겨야 될 정도로 이스라엘이 강팀인가요? 자, 나름 뭐 축구는 우리나라가 변방이지만 야구는 세계 탑이잖아요. 야구는 어떤 세계 대회든 뭐 올림픽이든 세계 선수권이든 WBC든 뭐 어떤 야구 대회든 간에 세계 대회 하면은 언제든지 순위권이죠. 자, 그게 뭐 1위냐 2위냐 3위냐의 문제인 거지 항상 순위권이에요. 뭐 4강 안에 드는 거죠, 야구는. 근데 이스라엘한테 6대5로 이겼다고요? 그것도 밀어내기로 끝내기로 이겼잖아요, 이거. 그리고 오지환 이 사람도 뭐 저는 LG 팬이지만 LG를 개망신시켰던 사람이잖아요. 이번 올림픽은 아니고 지난번 올림픽이었을 거예요. 지난번 올림픽인지 아시안 게임인지 세계 선수권인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지난번 그 선발됐을 때 야, 이런 새끼를 왜 뽑은 거야? 누가 뽑은 거야? 이런 새끼 왜 뽑았어? 누가 뽑았어? 그래갖고 그때 선동열 감독인가요? 그때 선동열 감독이 개욕 먹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역설적으로 존재감을 이스라엘전에서 홈런은 치고 뭐 타점을 올리고 이러면서 존재감을 보여준, 뭐 저도 뭐 좋아하는 LG지만 LG에서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이 오지환 선수 별명이 있어요. 지배. 오씨, 오지배. 이 사람이 오지배예요, 오지환 선수가. 이거는 뭐 애칭이라고 하기보다는 하여튼간 좋은 의미예요. LG 팬들한테는 좋은 의미입니다. 저도 LG 팬이기 때문에. 자, 왜 오지배냐? 오지환이 경기를 지배한다는 거죠. 얘가 잘하면은 당연히 경기에서 이기는 거고요. 얘가 못하면은, 오지환 선수가 유격수거든요. 유격수가 실수해버리면 뭐 중요한 순간에 더블 플레이를 꼭 해줘야 되는 위기의 순간이라든지, 당연히 막아야 될 타구를 얼토당토하게 실책을 해서 투수를 흔들리게 해서 대량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는 뭐 그런 거죠. 한마디로 롤러코스터. 얘가 하는 거에 따라서 경기가 좌우되는. 그래서 오지환 선수의 별명이 오지배입니다. 오지배. 뭐 여러 가지로 뭐 미국을 이겨야지 뭐 순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미국을 이길 수 있을지는 한번 두고 보시죠. 우리나라는 프로 선수가 출전한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출전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일부 프로 선수가 출전한다고 해도 뭐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체 선수들도 있지만 워낙에 드림팀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리그가 메이저 리그보다 뭐 한 단계 좀 떨어진다 라고 생각은 돼도, 뭐 국가 대항전 할 때는 어차피 미국이 프로 선수들이 잘 참가를 안 하는 부분도 있고요. 세계대회 국가 대항전에서 미국한테 크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점 한번 참고하셔서 남아있는 올림픽 야구 재미있게 관전하시기 바라고요. 뭐 다른 소식도 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뭐 이 토요일에 전국의 비 습도만 높아져 요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더운 게 아니라
너무 막 끈적끈적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 하루에 조금 전에도 샤워를 했는데 지금 또 좀 몸이 많이 끈적끈적한 것 같아. 하루에 한 샤워를 한 최소한 5번 정도는 하지 않나? 요렇게 뭐 혹시 이거 아시나요? 이거 60년대 쌍팔년도 개그인데 일본 수도 국장 이름은 무라카 스즈마. 이 사람이 무지하게 싫어하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샤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무라카와 스즈마라는 이 일본 수도국장이 많이 매우 싫어할 겁니다. 썰렁한 이야기해서 죄송하고요. 자, 결국 뭐 여당도 비판한 이 벽화 가지고 글씨만 지우고 이 그림은 놔뒀다는 이야기죠. 저는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확정된 사실이든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든 그냥 자기는 아니라고 했고요. 뭐 자기가 아닌데 뭐 실명을 거론한 것도 아니고 풍자적으로 이야기한 거고 뭐 한간에 도는 소문에 대해서 그림 그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표현의 자유 아닙니까? 이게 뭐 표현의 자유가 도를 넘어서 뭐 금도를 지나쳤다 뭐 여러 가지로 뭐 인격 살인이다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은데 미국에서는 뭐 대통령 욕도 대놓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자유의 상징인 미국에서 과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될까요?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이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지 아니면 누가 가공한 허위의 사실인지 뭐 2000년도에 누구 뭐 2000 몇 년도에 누구 뭐 2000 몇 년도에 누구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 그림에다가 이런 문구를 딱 집어넣었던 부분 이 사람도 그랬잖아요. 이 중고 서점 이 건물주 이 벽화를 그려달라고 의뢰한 이 사람도 지나친 윤석열 팬덤 때문에 윤석열이 지나치게 뭐 헌법 가치가 훼손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선 출마를 하고 자기 상식에는 부합되지 않는 이 중고서점 주인분 이 건물주분 상식에는 윤석열이 이야기하는 가치나 여러 가지의 어젠다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반증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로 자기가 이 일을 기획하고 실행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충분하게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가 어떤 부분이 훼손돼서 이 윤석열이라는 자가 왜 국민 약탈 정권이라는 표현을 했는지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팬덤은 아직 뭐 완전히 진압된 건 아니죠. 뭐 20%에서 30% 정도 뭐 여러 가지 뭐 사실로 밝혀진 윤석열의 주변 이야기가 됐든 자기 본인에 대한 부분이 부풀려졌던 게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게 됐든 자, 뭐 장모는 10원짜리 한 장 남들한테 피해를 준 적이 없는데 뭐 수십억 넘게 건강보험금 재정을 피해를 준 그 요양병원 관련해서 3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됐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모를 수가 없는 위치에 있었고 모를 수가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자기는 장모 사건에 대해서 1도 몰랐다라는 변명만 하고 있죠. 자, 이런 법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 뭐 정경심 교수 조국 관련된 그 송사에서 어떻게 했나요? 수십 군데 압수수색을 했어요. 자, 과연 이 장모나 이 부인 송사 관련해서 몇 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했는지 6년 전에 공범들이 징역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고 처벌을 받을 때 왜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장모만 기소도 안 되고 입건조차 되지 않았는지
윤석열은 당연하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입국하고 있다가 청문회 와서 뭐라고 했죠? 야당 의원들, 그 당시 야당 의원들, 지금도 야당이죠. 뭐 전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피해자들한테 고소하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 공소시효 며칠 남기고 기소되고 뭐 마지못해 수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과적으로 징역 3년 법정 구속당하니까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뭐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입장 표명한 게 아니라 영혼 막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한 영혼 이탈 화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 딱 이 한마디 했어요. 자기 장모라는 사람이 국민의 혈세를 수십억을 갖고 주물렀는데 부당하게 그래갖고 법정 구속당했는데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는 사람이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 이러니까 제가 10원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룸사롱 접대받은 검사들 관련해서 자기는 대한민국 검사가 그런 일을 했을 리 없다. 그런 사기꾼한테 접대를 받았을 리 없다라고 국정감사에 나와서 이야기했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국민께 대국민 사과하겠다라고 천명했지만 결과적으로 99만 원 불기소 세트까지 조롱을 당하면서 일부 검사들은 기소를 피했고요. 한 명은 기소가 됐죠. 자기가 지휘하는 검찰에서 그 대단하다던 대한민국 검사가 기소가 되어서 사실로 거의 확정적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입국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자기가 몸담았던 검찰을 부패완반 죄송합니다. 검수완박 부패완판이라는 되도 않는 사자성어를 만들어내면서 총장직을 던지고 나왔죠. 그렇게 던질 게 아니라 대국민 사과로 그 룸사롱 접대받은 검사들에 대해서 사과 먼저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1도 언급 없이 이런 식으로 자기가 몸담았던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만 하고,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뭐 윤석열을 비롯한 윤석열 캠프 관계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대한민국을 만들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인지는 몰라도 확실히 삐뚤어져 있는 시각이 존재하는 거는 제가 짚어드렸던 그 부분으로만 봐도 사실로 보여집니다. 장모권으로 봐도 자기가 지휘했던 검사들의 룸사롱 접대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뭐 윤석열 이야기도 있고 뭐 김종인 이야기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백신 같은 경우에는 뭐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메신저 리보엑산 백신이나 뭐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벡터 방식 백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40대 이하에는 메신저 리보엑산 백신을 맞추고 고령 쪽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런 쪽으로 맞추고 얀센은 예비용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정부가 밝히고 있죠. 7월 달에는 조금 혼란스러웠던 백신 수급 계획이나 이 일정이 8월 달에는 잘 안정적으로 관리돼서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게 정부에만 탓할 게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제조사가 위탁을 맡겼던 해외 위탁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백신 제조량이 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정부가 아무리 뭐 공급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어도 물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뭐 9월 달까지 1차 접종 70%를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1차 접종 70%가 뭔 의미가 있습니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2차까지 모두 다 70% 이상 2차 접종 완료를 이야기해야지 1차 접종 70%? 자, 되도 않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자, 정부 관계자들도 정확하게 혼란된 메시지 주지 말고요. 11월 달까지 전 국민 70% 이상 2차 접종까지 완료. 이걸 목표로 완벽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정세균 측은 뭐 윤석열이 검증이 무서워서 국민의힘 우산에 숨었다고 표현했고요. 자, 저는 비 내리는 날씨에 우산을 썼다고 표현했죠. 자, 우산을 쓴다고 비가 그치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멍청한 짓거리인 거죠.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 비가 올 때 우산을 쓰는 게 맞는 거지만, 자, 표현으로 은유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내리는 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자, 우산 쓴다고 비가 안 오나요? 그건 아닌 거죠. 우리가 현실에서 비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우산을 쓰는 거고요. 이 사람은 그게 아니죠.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의혹이나 여러 가지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발표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다 뭉개고 있는 상태에서 아니고 단답형으로 뭉개면서 뭐 어줍지 않은 비전이나 어줍지 않은 정부 비판으로 이 시국을 돌파하려는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그렇게 만에 하나라도 대통령 후보가 된다 한들 비를 그치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 자가 어떤 풍파를 견디고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앞날에 비만 내리겠습니까? 천둥도 치고 우박도 내리고 폭우도 쏟아지고 지진도 날 거고요. 그 많은 풍파를 어떻게 헤치려고 감히 이런 자가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언감생심인 거죠. 자, 스스로 부족함을 안다면은 이쯤에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의 길이 어떤 길인지 한번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이준석은 여수에 가 있고 김기현은 휴가인데 국민의힘도 당황한 기습 입당 윤석열. 뭐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기사고요. 뭐 오늘 제가 본 뉴스에서 이야기해 볼 만한 게 있는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별다르게 이야기할 만한 기사는 없었고요. 뭐 다양하게 뭐 정치권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뭐 스포츠 이야기도 했고요. 일반적으로 사회 이야기도 드리는데 오늘 뭐 사회 이슈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검색되는 기사가 없어서 그런지 뭐 다시 한번 뭐 기사가 있는지 한번 쭉 한번 훑어보고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준석 이야기도 짚었고 금메달 안산 이야기도 짚었고요. 입당 이야기도 했고요. 백신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최지영 이야기도 했습니다. 뭐 김종인에 대한 부분 뭐 특별하게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요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부부는 공동 재산인 게 사실이기 때문에 부부의 한쪽이 사망하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나머지 한쪽이 그 돈을 뭐 상속 내지는 증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전액 증여나 전액 상속이 아니라 반 정도는 당연히 내 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증여나 상속받을 때 전액에 대해서 상속이나 증여세를 내는 게 아니라 절반에 대해서만 상속이나 증여세를 내면 된다. 그 내용을 정리한 기사입니다.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거 해프닝이었죠. 자, 이한열 부산에 가갖고 이한열 열사 동상인지 사진 보고 이게 부마항쟁입니까? 그 밑에 이 이야기예요. 윤석열 입당하면서 그 이야기 하니까 야,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어찌 이한열 열사를 모를 수 있냐? 아니 모를 수가 없는데 이한열 열사 동상 보고
개소리 하셨습니까? 이거는 자기가 변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인 거죠. 일단 입은 뱉어버린 거고 주워 담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면은 거기에 대해서 변명이 됐던 언급이 됐던 다시 이야기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입국이 맞는 겁니다. 근데 변명하겠다고 자 어이가 없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되는 게 네가 한 이야기가 어이가 없고 말이 안 돼. 네 입에서 나온 얘기가 그래 놓고 나서 뭔 개소리를 하고 있어.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세로미 브리핑 금요일 7월 30일 브리핑 마무리하고요. 뭐 내일은 7월 30일로 뭐 7월을 완전히 정리하는 7월에 마무리하고요. 뭐 일요일 날엔 8월의 시작 8월의 1일이니까 다시 한번 증시 분위기나 뭐 여러 가지 글로벌 전망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나 조짐들을 총망라해서 8월 2일 시장이 어떻게 한번 진행될지 예측해보는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뭐 시사나 금융, 뭐 주식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다룬 유튜버고요. 이런 다양한 팁들은 모두 다 내게 맡겨라.